자,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세무사랑 프로의 기능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기본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이 있는데 기본 등록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가액, 정기말 상각 누계액, 정기말 장부가액 쭉 나옵니다. 그 밑에 4번에 당기중 취득, 당기 증가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당해 연도에 새롭게 취득한 부분이거나 또는 이제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나 일반 전표의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4번에 자동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 4번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당기 자본적 지출액 적시상각 부분에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당기 자본적 지출 관련되는 부분이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바로 처리했을 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 18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8번 정기말 부인 누계액 정률법일 때만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을 개별 자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말 상각 부인액을 개별 자산별로 입력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말 의제 누계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상각 범위액보다 작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그 차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말 의제 누계액 있다면 관리해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회사 계상액입니다. 13번 회사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은. 즉 회사 계상액은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회사 계상액하고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 계상 그러니까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메뉴를 통해 갖고 상각액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의 경우 회사 계상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기업회 계상에 비용 계상이 되고요. 회사 계상액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수선비로 회계 처리되면서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포함이 되게 되고, 자, 7번의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 금액은 회사 계상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세무조정되기 때문에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한 경우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비용 관련되는 회계 처리는. 근데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회사 계상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7번 당기 자본적 지출액, 정기말 부인 누계액,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회사 계상액이 기업회계에 의한 당기 상각비와 약간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보시고요. 자, 185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사례를 통해 갖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건물 비품, 건설용 자산,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자, 기준 내용 연수는 건물 40년, 기타 자산 5년이고요. 내용 연수 상각 방법 신고 안 했습니다. 자,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건설용 장비에 상각 부인액 2,350만 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건설용 장비
입력하실 때 정기말 부인 누계액 2,3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요. 건설용 장비의 감가상각비 어떻게 됩니까? 단기 감가상각비는 1,037만 3천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상각 범위액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구분을 해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료에 보시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네요. 건물 부분. 자, 건물 부분 보시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단기 감가상각비는 1,95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요.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근데 회사 계상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2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2,250만 원은 자, 단기 감가상각비가 1,950만 원이지만 회계 처리한 정기오류 수정 손실 금액을 플러스해서 수정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정해서 상각 범위액하고 우연찮게 일치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와 차이 나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5번 자료에 보면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이제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차량 운반구 중에 벤츠 차량에 대해서 장부가액으로 매각했고 관련되는 부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900만 원 있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 등록을 했고 회사 계상액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면 감가상각 조정에서 미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미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정액법 자산과 정률법 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해서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정액법인 경우에 사무실과 그러니까 차량, 아우디 차량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우디 차량을 보니까 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100만 원 있고요. 자, 유형자산 정률법으로 가서 내용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을 보면 포크레인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임 부족액이 나오면서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1번에 있는 정기말 부인 누계액과 시임 부족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추인해 주는 과정이 되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임 부족액이나 초과액이 없습니다. 부인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면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100만 원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했고요. 자, 전기 건설용 장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600 한도 초과에 대한 송금 추인 부분입니다. 그죠? 608만 8,500원 송금 산입 유보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187페이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고 나면 자, 지금은 이제 미상각 자산만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자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량 양도를 했죠.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클릭해서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벤츠 차량에 대해서 회사 계상상각비에 송금 부인액은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액자산이나 무형자산 없습니다. 두 개 작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자, 합계표에 가셔갖고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조정금액에 보시면 상각 부인액 100만 원 있고요. 시임 부족액
88,500원 있고 기왕 부인액 중에 단기 송금 추인액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조정금액 합계액이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으로 반영했던 금액이죠. 반영했던 금액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합계액 부분입니다. 13억 5,380만 원, 또 감가상각 누계액 4억 2,700만 원, 미상각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내용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자산 내용, 잔액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죠. 토지를 제외한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련된 자산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면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이 부분들이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빠지고 나면 금액이 일치되게 될 겁니다. 근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차감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합계 금액보다는 우리 자산이 작을 겁니다. 왜 작냐 하면 양도자산이 있었죠. 양도자산은 이 합계 금액에서 차감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비교해서 금액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세무조정이나 감가상각비가 계산됐다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비용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192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또 업무용 승용차별 구분 비용 구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 관련되는 내용이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기능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컨트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반영하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비용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운행 일지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까지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아우디 차량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비용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되는 차량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감가상각비 662만 9,700원 관련되는 부분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는 구분 입력된 내용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벤츠 차량의 경우에 감가상각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있고요. 아우디 차량 1,200만 원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제가 또 한번 볼까요? 자,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아우디 차량을 한번 보게 되면 아우디 차량은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하면서 미상각 조정명세서 작성하면서 정액법 쪽에서 보시면
아우디 차량 100만 원 송금 부인했죠. 직부인을 했습니다. 그죠? 이미 직부인을 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에 들어갈 때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지만 직부인한 금액 1,200만 원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매각을 했죠. 12월 달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금액 2월 명세라고 해서 정기에 2월 됐던 금액 973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또 부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다음 연도로 추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도 자동으로 반영돼서 처분 손실 금액 이게 1,199만 9,27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은 내년도부터 추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자, 업무 미사용 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처분 손실 금액, 그 다음에 2월 차기 2월 양도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이 나옵니다. 자, 각각 세무조정으로 전부 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업무용 승용차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이 상여로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